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장영 의원입니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기도 한데요. 지금부터 저희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연장 그리고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후 시민들의 열망에 따라서 올해 초에 설치된 기후특위가 벌써 이번 달 말로 그 활동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기후특위는 지난 2월의 첫 회의 때부터 입법권은 물론이고 특위의 안건마저 제대로 특정하지 못한 채로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뒷북으로 심의한 것 이외에 현재까지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사실 역할은 고사하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은 회의 일정조차 제대로 조정하지 못해 지난 6월의 전체 회의 이후 11월이 되도록 단 한 차례의 기후특위도 열지 못했습니다. 저는 기후특위 출범 당시부터 지금까지 기후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할 것을 주장하며 다른 의원님들과 함께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고 올해 6월에는 양당 간사실에 기후특위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3가지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11월 말로 정해져 있는 기후특위의 종료를 앞두고 저는 대한민국의 기후 시민들의 총의를 모아서 환경운동연합, 비그이브, 녹색연합, 기후솔루션, 청소년 기후행동과 함께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특위 기한 연장, 입법권 부여, 나아가 기후특위 상설화 등의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해주신 참석자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국회 기후특위 민간자문위원단의 자문위원이십니다. 이원석 자문위원이 오셨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권우현 팀장님 오셨습니다. 비그웨이브의 김민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기자회견은 지금 소개드린 순서대로 먼저 3분의 발언을 듣고 마지막으로 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원석 의원님 발언부터 청해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은 지금 국회 기후특위 자문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이원석입니다. 앞서도 장혜영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회 기후특위가 1년이 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1년 임기 중에서 절반이 훌쩍 지난 7월 달에야 국회 기후특위 자문단이라는 이름으로 몇몇 자문위원들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의욕적으로 관련한 일들을 좀 진행해 보고자 그냥 보통의 자문단의 경우에는 출범 회의 정도를 하고 끝나는 것이 보통입니다만은 저희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형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자문 회의를 했습니다. 또한 국회 기후특위에 관련한 의견들을 문서로 정리해서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 국회 기후특위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내놓은 그 주된 내용은 뭐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국회 기후특위를 상설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그리고 국회 기후특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관련한 입법권, 그리고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제대로 부여됐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법이 개정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 개정에 앞서서 현재 만들어진 기후특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관련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여러 설문조사를 통해서 많은 국회의원분들이 기후위기 심각하다고 여기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까지 설문조사에 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회에서 논의되는 모습들은 그냥 형식상 기후특위가 만들어지고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제출한 의견서 자체도 어디에서도 제대로 논의하기 힘든 그런 굉장히 난백산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 기후특위 자문단의 위원 중에 한 명으로서 저는 이 국회 기후특위가 상설화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입법권과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 인류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 기후위기 문제를 함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 팀장 권현입니다. 21대 국회가 첫 번째로 통과시켰던 결의안은 기후위기 비상선언 촉구 결의안이었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가 개원할 때 기후위기 비상행동 등의 설문조사 질의에 답변했던 의원 당선자 중 70여 명 이상이 기후위기 대응에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던 의원들이었습니다. 시민들은 그러한 결의안이 통과되는 것과 설문 결과 등을 확인하면서 21대 국회가 기후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시민사회와 수많은 시민들이 국회와 정부가 기후 침묵을 깨고 기후위기 대응에 노력하겠다는 말을 하고 어떤 특위, 위원회, 정부기구 등을 만들기를 염원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국회도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정부도 탄소중립 선언하고 기업들도 ESG 경영을 얘기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은 기후 침묵을 깨야 하는 시기라기보다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기후 정의의 원칙들을 세우고 그러한 정책들을 수립해 나가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국회 기후특위가 1년 만에 아무 권한 없이 공전하다가 임기가 종료되는 것을 눈앞에 둔 이 상황은 시민들이 기대했던 기후국회로서 국회가 파산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라도 시민들의 기대와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에 발맞추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기후위기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입법권과 예산심의권 등 권한을 가진 위원회로 격상시키면서 진정한 기후국회가 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가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2020년 9월 24일 여야 합의를 거쳐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적의원 258명 중 252명이 동의한 사실상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결과였죠. 국회는 이 결의안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예산 편성과 법제도를 개편해야 함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은 립서비스에 불과했습니다. 결의안 통과 후 2년 반이 지나서야 특위가 출범했지만 회의를 몇 번 개최한 것 외에 특위는 사실상 성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기후특위가 무엇을 했는지 평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특위가 방관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동안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기후위기 대응 예산은 14조 5,181억 원으로 작년 17조 2,414억 원에 비해 16%나 줄어들었고요. 작년부터 운영 중인 기후위기 대응 기금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올해 3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에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공청회와 토론회를 주관했습니다. 그 당시 참여한 제 동료들은 미래 세대로 탄소 감축 부담을 미룬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는 평일 일과 시간에 그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 직장에서 휴가를 쓰고 나온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의 목소리 이런 걸 듣지 않고 정부는 결국 계획을 확정 지었고요. 특위는 딱 한 번 회의를 열어 지배한 것이 끝이었습니다. 지난 2월의 환경의 날에는 그린피스와 청년 기후단체들이 기후특위 상설화와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점검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기후위기 특별위원장에게 전달하였으나 역시 끝내 답은 없었습니다.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동안 국회 기후위기 특위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회 역할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제도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정부의 행정을 감시 견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학생들도 학교 교과서에서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정작 어른들은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가 있다고 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등한시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기후위기 심각성에 공감한다는 립서비스가 아니라 남은 임기 동안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책임있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에 연대하며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발언 해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럼 함께 준비한 기자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이번 달을 끝으로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다.
많은 기후 시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기후 특위이지만 특위는 특별한 활동은커녕 정기적인 회의조차 갖지 못해 이대로 활동을 종료할 경우 초라한 성적표를 받을 예정이다. 기후위기는 이미 미래가 아닌 현재의 문제로 다가왔다. 지난 여름 수도권 집중호우로 단지하에 거주하던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일가족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 영남권에서는 태풍 흰남노로 인한 피해가 막심했다. 한국뿐 아니라 파키스탄, 리비아 등에서는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더해 이번 7월에는 관측 사상 가장 더운 지구 평균 온도가 기록된 바 있어 올해 발표된 IPCC 6차 보고서의 결론과 같이 현재의 기후위기 대응은 대규모의 신속한 대응이 주문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대한민국의 국회 기후특위는 이런 엄중한 상황이 무색하게도 특별한 성과를 만들지 못한 채 해산될 상황에 처해 있다. 올해 2월 첫 회의를 가진 기후특위는 그간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늑장 심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별다른 활동을 진행하지 못했다. 심지어 회의 일정 조정마저 원활하지 못해 기후특위는 올해 6월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갖지 못했다. 지난 9월 한 차례 회의 일정이 연기되며 11월 중에 2번의 회의를 갖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여전히 11월 회의 일정마저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입법권뿐만 아니라 뚜렷한 특위 운영안마저 부재했던 현행 기후특위에서 예정된 수순과 같았다. 이런 가운데 기후특위의 활동 기한은 11월까지로 정해져 있음에 따라 특위의 해산이 임박했다. 이에 기후특위의 정상적인 활동을 기대하며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은 기후특위의 활동 기한을 21대 국회 임기 종료 시까지로 연장할 것과 현행 기후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할 것, 그리고 차후 기후특위를 상설화할 것을 공동으로 요구한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날로 빨라지는 한편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의 대응은 더디기만 하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국회 기후특위는 앞장서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되려 자신의 직분마저 해내지 못하고 있다. 거대하고 신속한 전환을 주문하는 기후위기 대응은 자원의 이동을 반드시 수반하기 때문에 정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간 부진한 성적을 보여온 기후특위가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입법권을 가지며 상설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정비하여 그 역할을 선도하기를 기대한다. 2023년 11월 14일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빅웨이브, 청소년 기후행동, 환경운동연합, 기후특위 민간자문위원단 이원석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일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회 기후위기 특위 활동이 이달 말로 종료되는 만큼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상설화를 검토해야 할 것 같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 말씀을 현실화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기후특위를 상설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 공개적으로 요청드립니다. 이 기후특위 상설화에 관련된 법안을 오는 11월 23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후위기의 극복은 말이 아니라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국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부터 보여주실 것을 모든 기후시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대신해서 요청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기자회견